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국토교통위에는 2명의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이현희 의원은 오송역 안전과 시설 현대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정부의 건설사 제재 조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과주 여유거리는 열차가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오송역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 여유거리가 구간에 따라 최대 71m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평택오송 이 복선화 이후 하루 최대 운행 가능 횟수가 176회에서 158회로 20회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안정상 안전 문제 심각한 문제를 노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현대화하면서 함께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의원은 또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OECD 국가 중 호가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실제 실거래가와 주간 동향지수가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기간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지수는 개선 수준이 아니라 폐지 내지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사고 발생 후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모두 289곳. 반면 그 이전 17개월은 26곳이었다는 것을 비교하며 정부의 과도한 제재 조치가 건설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설사 면허 취소, 수주 자격 정지, 과도한 과징금 부과 등 이런 것은 재발방지 대책보다도 기업 때리기, 옥죄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엄 의원은 또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호, 전체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아니면 수정해서라도 좀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오송역의 명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모선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의 국감 주요 질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농림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선정 기준을, 이강일 의원은 MBK 파트너스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이모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역 선정 기준을 따져 물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7개 군이 선정됐는데 충북의 시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7개 군이 선정된 7개 군이 다 대등소이예요. 그래서 어떤 군의 특성, 어떤 특성 때문에 왜 선정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정할 여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사랑제일교회 대출 논란도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수협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65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감정가가 아닌 견적서를 근거로 대출을 승인해줬다는 겁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360억을 기재하거든요. 이 근거가 뭐였을까요? 이게 정상일까요? 대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죠. 정무위 소속 이강일 의원은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사태,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의 원인이 MBK의 이른바 먹튀 경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K가 ING생명, 코웨이, 두산공작지계, 딜라이브 굵직한 인수권마다 투자와 성장을 계속했어요. 근데
보세요. 단기 배당하고 자산 매각하고 재매각하고 이 부자금 회수하는 것만 계속 하셨잖아요. 국무조정실을 상대로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다 쌍끌이 하듯이 막 산다고 하더라고요. 100채 중에 한 채도 안 됩니다. 외국인이 사는 거. 허위 조작 정보, 생산,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강력한 제재 필요합니다. 이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에 혁신적인 국내 디지털 자산 금융 종합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이범석 시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현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놓고 시정 질의에서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원 간 말다툼이 벌어지며 윤리위 제소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의회 시정 질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의원은 대현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청주시가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 권고안까지 공개했습니다. 운영업체 측의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위해 누락된 상가 대수선 공사 비용을 포함해서 중단된 감정평가를 재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다 보고가 되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감정평가를 중단합니다. 시의 법률자문 받은 걸 봐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 충분한 우리가 법적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잘못 시행한 거고요. 그 뒤늦게라도 정확하게 판례를 확인했기 때문에 3억 5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조, 김태순, 홍성각 의원이 잇따라 발언에 나섰고 보상금을 줄인 건 시민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태순 의원은 김성택 의원을 겨냥해 운영업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고치지 않은 게 결정적인 하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눈높이보다도 업자 편에서 발언하는 뉘앙스로 비춰졌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돈을 더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의 의결까지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거둬가지 마십시오. 이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시정 질의가 끝나고 고성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태순 의원의 의회 공개 사과가 없다면 윤리위원회 제소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오창에 국내 생산 거점을 둔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22.2% 증가한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실적 설명회를 통해 3분기 매출 5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을 달성해 전 분기 대비 각각 2.4%와 2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전기차 분야 매출은 감소했지만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망용 ESS 사업에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체감 경기 상승에서 건설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지역 건설업 폐업 신고는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충북 지역 소멸 기업은 2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전교생이 11명뿐인 작은 시골 학교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동 용화초등학교인데요. 농촌의 인구 감소로 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는 추세에도 외지 가족을 위한 숙소 아해 마루를 마련하며 마을과 함께 인구 유입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11명뿐인 영동군 용화초등학교의 야외 수업 시간. 주렁주렁 열린 감을 따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투호놀이와 굴렁쇠 굴리기 등 민속놀이도 즐기며 서로의 우정을 다집니다. 쉬는 시간에 도서관 가서 같이 아무도 책 안 읽을 때 뛰어서 놀기도 하고 밖에서 운동장 나가서 그네 타면서 주로 많이 놀아요. 이거 방송 나가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국적인 인구 감소로 영동군 용화면 역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지만 마을 유일의 초등학교인 용화초의 존재는 마을의 활력소입니다. 학생들은 마을회관에 찾아 어르신들에게 재롱을 부리고 인사를 드리며 도시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배려와 공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일단 이 학교가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많은 데도 가고 좋은 급식도 먹고 그래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가서도 여기가 되게 생각날 것 같고 여기 엄청 많이 놀러 올 것 같아요. 학교는 기존 관사를 리모델링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가족들을 맞을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뜻하는 아해에 배움의 공간 마루를 합쳐 아해마루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상 하나하나에다가 정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후배 간의 우애가 깊어요. 그러니까 인성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농촌의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에 당당히 맞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제6차 임시회가 충북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20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한편 충북과 관련해서는 K바이오스케어 예타 면제 촉구 건의안과 지역 거점 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이 임시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의결됐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물질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물질을 소재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캔버스 위에 한 올 한 올 붙인 명주실. 겹겹이 쌓인 실 위로 빛이 스며들며 하나의 추상이 완성됩니다. 갤러리젠에서 열리고 있는 김영옥 초대전, 빛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작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매개로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나 무병장수, 여성의 정체성 등을 상징하는 실을 택했습니다. 그가 실로 기록한 다양한 형태와 질감은 내면의 기억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작가분한테는 뭔가 이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관객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얗고 반짝이는 도시가 펼쳐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각설탕으로 쌓여 있습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언제든 녹아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도시를 표현한 겁니다.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전시는 삶의 의미를 저마다의 시선으로 풀어낸 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합니다. 최은철 작가는 설탕도시를 통해 문명의 달콤함 속에 감춰진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드러냅니다. 쓰임을 다한 옷과 신문, 책 같은 일상의 물건에 씨를 틔워 삶과 죽음을 담아낸 김주연 작가. 광목천의 바느질을 이어가는 최익규 작가는 반복과 몰입의 과정을 통해 일상의 깊이를 되새기게 합니다. 인간 삶에 밀접하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매체들인 설탕이나 옷, 또 이제 바느질 같은 그런 매체들을 동시대 미술 작가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전시장에서 살펴보고 일상의 풍경을 예술로 한번 좀 사유해보는. 청주시립미술관 전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갤러리젠 초대전 빛이 머무는 자리는 5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2월부터 인구 감소 지역 6개 시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무료 수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충북 학사에 입사한 지역 출신 인재들을 통해 학습 관리와 진로 상담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 청주시 협의회는 가덕면 안차 다락방 주차장에서 3R 자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재사용과 재활용, 절약을 위한 이번 대회는 43개 읍면동에서 연간 수집한 재활용품을 결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집량은 1톤 트럭 50대 분량입니다. 한편 이번 대회 시상금과 재활용품 매각 수익금은 각 지역의 소외 이웃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8만 4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인 8,200여 명 증가했습니다. 도내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4.81%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도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전국 1위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6일 음성군 대소면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지금까지 인근 농경지 44.2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군은 유해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변 농작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고 피해 농작물은 원형 보존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음성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화학사고조사단을 구성했고 다음 달 3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을 해고한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술과 도박 등의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충북 지역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50대 간부 A씨가 20대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B씨에게 1년여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협의회가 청남대에서 전국 관련 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별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대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20여 명은 오늘 청주시 미원면의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상기후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주시 미원면의 두 군데 사과 농가를 찾은 직원들은 사과를 수확하고 나르며 값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수제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